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음, 어, 원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던 원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2학년 일반 교실이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바로 이렇게 접속하느라고 좀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어, 우선 그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전달드리면 첫 번째로 수행평가를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는 6월 7일 날 6월 7일 날 그 추가 실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름 그 음질상의 이런 긍정적인 상승을 위해서 잠시만요. 옆에 이제 또 이게 제가 또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를 또 쓸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나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도사 부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도사 부분을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내려왔는지 땀이 다 나네요. 이 추운 날.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그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그 학번 이름으로 잘 접속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게 되면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결 확인도 좀 잠깐 좀 하고 시작할게요.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희 반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이어야 되냐면 23명. 그래서 아직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출석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 이름으로 좀 해주시고요. 이성준, 곽희준 있고요. 장우현 있고, 조현준, 김선우가 없네요. 김선우 학생, 그리고 김준태 학생 있고, 6반 김선우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김준태, 박찬혁, 송유한 다 있고, 정태혁 있고, 정태혁이 없네요. 정태혁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권오은 학생도 없네요. 근데 김찬욱 학생 있고, 박성진, 양유성, 그리고 한빈, 임성윤, 정승용, 강민규, 이에스더, 조한결, 박윤아, 권은민, 권호은 학생 방금 들어왔고, 김수민,
유우정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우유정 학생. 우유정 학생도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 12반 친구들, 그리고 강현, 그 다음에 허한별. 네, 끝. 네, 잘, 네, 끝.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91쪽까지 했었네요, 여러분들. 91쪽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인도의 역사 부분에서는 이 신분제도를 이게 안 나오네 또. 화면 공유 잘 되고 있구나. 예. 이 신분제도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신분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철저한 신분제도를 나름 배경 삼고 그걸 근거로 하는 힌두교와 그걸 반대로 해서 생성된 불교와 자이나교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종교와 철학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게 요 우파니샤드 철학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개별 왕조별로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이 불교 최초의 통일 왕조이고 그리고 불교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불교는 상자부 불교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교를 같이 또 발전시켰지만 이건 대승불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그런 불교 양식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간다라 미술 양식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역량 기르기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 흐름을 정리해보고 넘어가서요.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발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전 문화 내지는 그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 시점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동아시아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한중일만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뭐 베트남도 따져도 좋지만 베트남은 베트남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풍 문화가 생겼던 이 헤이안 시대 이 견수사를 통해서 배워온 발전된 문화들을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켰다라고 알아주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가 처음에 형성됐을 때 보면 우리의 고유의 문화가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최초로 형성된 시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차이나라고 하는 국호는 진나라에서 영향을 받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 문화의 원형은 한나라에서 형성됐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이 6월 1일인데 이게 오늘이 의병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름 우리나라가 그런 독특한 문화를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날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타 왕조가 성립하는 시기가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요 세 시기와 동일하게 되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 고대 문화가 형성된 시점을 그냥 시간 순서로 그냥 말씀드리면 진한 제국이 가장 먼저 되고 그다음 통일신라, 그다음 일본 순서로 이렇게
그 형성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시안 왕조는 네,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 네, 쇠퇴하고 그리고 국타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쿠시안, 국타, 마우리아 우리가 다 이게 이름이 익숙치가 않아서 쉽지 않지만 개별 국가들이 어떤 종교를 그, 그러니까 마우리아와 그 국타 왕조는 쿠시안 왕조는 그 불교를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이 융성하게 만든 거 그리고 어떤 왕이 그랬는지 이런 정도를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어떤 유물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의 그러니까 굽타 왕조는 이걸로 보면 이게 4세기 경에 성립됐다라고 알아주시고 찬드라 굽타는 북인도를 통일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또 다시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다시 한번 멸망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바르다나 왕조가 잠시 통일을 했다가 다시 분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처음에는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로 불교가 일어났다가 이제는 다시 그 여러 가지 브라만교의 전통이 강화되면서 이 힌두교라고 하는 아까 전에 제가 인도를 이해하는 한 축으로서 그 신분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힌두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 힌두교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힌두교가 여러 가지 민간 신앙 그리고 불교와 융합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종교의 형태들을 흡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힌두교가 여러분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세계 종교라고 하면 예전에는 고등 종교다라고 해서 경전이 있고 철학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사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믿는 사람 숫자도 많고 여러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체계적인 이 교리나 이런 창시자가 이게 명시적으로 없다는 거지 누군가는 다 만들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누군가는 그 힌두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깨달음이 커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힌두교 신 중에서 유일하게 잘 아는 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거 지우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 시바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 이게 막 욕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파괴의 신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창조, 유지, 파괴라고 하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벌써 이 영화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여러분이 이 얘기할 때마다 약간 현타가 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그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게 이미지로 남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은 이미지를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2009년에 개봉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절대 이게 관련 없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자, 어, 박, 그래도 좀 카메라를 켜고 있는 학생 중에서 음, 카메라를 켜고 있는 학생 중에서 잠깐 좀 박성진 학생이 여기 그 자료 2번에 동그라미 2번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동그라미 2번이요? 네, 동그라미 2번만. 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소카 왕 이후 약해진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브라만교는 민간 신앙가 비슈누, 시바 같은 소속 신앙을 포용하였는데 이때 이용된 것이 화신, 아바타라 관념이다. 화신은 비슈누가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으로 여러 부족과 다양한 카스트가 숭배하는 신을 바슈누에 통합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림은 비슈누의 10가지 화신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아바타라고 하는 게 여기서 화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 예를 들어 뭐 좀 뭐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또 이게 또 타종교이신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배우는 거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신 뭐 야훼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알라신이나 이런 분들은 다 신이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거예요. 이 비슈누 혹은 시바 혹은 어, 브라흐마라고 하는 요 신들이 모습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동공지진 막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신이 모습이 바뀌어? 신이 그냥 뭐 A면 A고 B면 B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독특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슬람도 믿고 불교도 믿고 어, 유대교도 믿고 크리스트교도 믿는 거예요. 즉 비슈누의 화신 내지는 시바 신의 화신이 그 예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알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야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유대교 그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불교 만드신 분 부처님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철학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독특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여기 같이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좀 더 보고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왕들이 자신을 여기에 비유하면서 힌두교를 보호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힌두교도 대부분 그 왕권을 보호하고 왕권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나름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걸 중시했고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에 정착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의례와 관습을 기록한 이 만우법전이라고 하면 힌두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어보면 창조주는 각자의 업을 정하였다. 이 베다가 또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크샤트리아는 백성을 보호하고 브라마는 그 제사를 지내고 크샤트리아는 백성을 보호하고 바이샤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짐승을 기르고 그리고 수드라는 나머지 신분에게 봉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불과 4, 5년 전 4, 5년 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 기억에 의존하는 거라서 그 인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 카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아직도 많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카스트 제도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좀 와전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요 시바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파괴의 신만 알아도 참 좋지만 춤의 신이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그분 갑자기 이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프 키시면서 춤추시는 분. 네.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도 고유의 문화가 발전됐다. 그래서 이민족을 막아내고 침략이 통일이 되면서 통일을 하면서 민족의식이 높아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국사를 잘 배웠으니까 한국사를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신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랑 당나라랑 편먹고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신라랑 고구려, 백제 일부 사람들이 같이 힘먹고 당나라랑 싸우잖아요. 요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러분들 그거예요. 요게 가능했던 이유, 자, 1번과 2번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1번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나름의 고유의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주도자는 신라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 한반도 땅에 사는 사람들과 이 중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그 성향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신라도. 그래서 문명이 아니라 그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꼽히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와 미술 등이 다양하게 이렇게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미소라고 해서 뭐 석고람, 불국사, 그다음에 첨성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과학과 기술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집약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종교에서는 민족 종교가 힌두교로 자리가 잡게 되고요. 그리고 불교는 쇠퇴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계속 연구되고, 그래서 이 구법승의 일종이 날란다 사원에서 계속 이런 고법승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문학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구별만 잘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 산스크리트어 문학이고 이런 것들이 주로 발달한 시기가 구타 왕조 시기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좀 너무 빨리 했는데 그 사쿤탈라라는 이런 그림도 이렇게 아니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런 그때 당시를 잘 묘사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제 간다라 양식은 위에서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한 요 시기에 그 무슨 말해서 알렉산더의 그 침략을 겪으면서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간다라 미술 양식이 인도의 고유 색채와 융합됩니다. 그래서 굽타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 나왔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굽타 양식은 석굴사원, 그러니까 아잔타 석굴사원 그리고 엘로라 석굴사원 그리고 불상 그리고 벽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면 여러분들 석굴암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 석굴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 굽타 양식에서 그 인도 고유의 양식을 가진 그런 사원 양식이다라고 알아주시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서 좀 밑에서 잠깐 읽어보면 기후가 굉장히 덥고 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많은 그런 사원들이 이런 석굴 사원이 유행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러한 석굴은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졌다. 그래서 요거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석굴암이다. 뭐 이렇게 그냥 요거에서 나온 게 영향을 받은 거 정도라고 합시다. 관계가 있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합시다. 왜 그러냐면 조금 그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이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게 석굴을 만든 거라고 한다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이 돌을 층층이 그러니까 그 나름 이게 뭐 산에다 만들긴 했습니다만 돌을 쌓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이런 나름의 조금은 이 인공적인 성격이 조금 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막 지지대도 세우고 막 그거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 그 박물관 가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이상적인 군주상을 그렸다라고 얘가
그래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이 숫자 체계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도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면서 이제 현대의 이런 십진법 체계가 완성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인도계 수학자들이 노벨상이나 이런 수학계에서 굉장히 이런 걸 만드는 저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전해졌고 다시 서양으로 넘어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요 밑에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영과 십진법, 아라비아 숫자의 형성의 기틀이 되고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 그리고 월식의 원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이런 자연 발달에 기여하였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나중에 전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어, 구타 왕조의 역사적 의미 그래서 이유와 의미는 뭐가 되냐면 북인도를 재통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인도를 재통일했다.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이게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2번은 여러 부족과 카스트를 숭배하는 신들을 통합했다. 어떻게 보면 여러 민속 신앙과 그리고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그 결과 브라만교 전통이 강화되고 카스트 제도가 일상에서 정착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굽타 왕조 시기에 인도 고전 문화가 발달한 배경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삼국 통일 전쟁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당나라랑 싸우면서 그걸 생각해낸 거죠.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문화적인 거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것들에서 유적들에서 많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구타 양식은 이 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간다라 양식과 인도 특 고유의 그 특색이 융합된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구법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 혹은 타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가치 그런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계속 와서 배우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법을 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불교적인 이치, 불교적인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거를 불법에 대한 거를 찾으러 다닌다, 구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조금 짧게 수업이 진행된 점에 굉장히 죄송하고요. 자, 이제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는 마우리아 왕조 때는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고 내려옵시다, 여러분들. 마우리아 왕조가 처음 통일을 했을 때 그때 아소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상자부 불교가 나왔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때는 상자고 불교다. 그래서 이게 소승불교로 예전에 불렸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후시안 왕조 시기에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 이때 아소카 왕, 왕도 한번 적어둡시다. 아소카 왕이고, 그리고 후시안 왕조에서는 대승불교가 유행을 했고, 카니슈카 왕, 이름이 참 어렵네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풀네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타 왕조 때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찬드라 굽타 2세 힌두교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도 그 흐름을 나름 잘 어떤 종교가 나오고 이게 다양한 종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인도사의 흐름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슬람으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그 인도하면 떠오르는 게 힌두교이긴 합니다만 인도는 원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인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파키스탄도 인도고요, 방글라데시도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땅이었고, 근데 이거를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종교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종교별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삼각형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타종교인들, 지금 힌두교 국가가 된 인도 내에서 타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주고 이쪽으로 모여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뭐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이분들은 이슬람이 되고요.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요 흐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마우리아 왕조는 아수카 왕 요 흐름 좀 잘 알아주시고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분열된 틈을 타서 진출했다. 그래서 10세기 후반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티르크족이 가즈니 왕조를 세웠고, 이게 약해지니까 11세기 말에는 고르 왕조가 아프가니스탄의 본거지를 두고 인도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게 아프간족이 사는 땅이란 뜻이에요. 키르키즈스탄 무슨 탄으로 끝나는 이 탄이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어떤 키르키인이 사는 땅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3세기 초에는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그래서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델리는 지금도 인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300여 년 동안 5개의 왕조가 교체하면서 북인도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거를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는 그 계속 그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죠. 술탄은
그 칼리프의 이렇게 정치적 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칼리프가 정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들 좀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여기서도 그런 이슬람교의 전통이 나오죠. 이 너그러운 정책. 네, 그래서 힌두교도들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만 부담을 하면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지야 부담도 있었지만 카스트제에 불만이 컸던 인도인 중에서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만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인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경전들의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보다는 알라라고 하는 신 앞에서 평등한 그런 이슬람이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한편 남인도에서는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홀라 왕조가 번성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힌두 문화를 전파했고 여러 나라와 교역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1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게 제가 이게 충전이 꼭 되는 상황에서 이걸 사용해야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6월 7일 날 여러분들 추가 시험이 실시되니까요. 방과 후에 꼭 저를 찾아와 주세요. 미리 참여한 학생들은요. 제가 명단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다시 부탁드리고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희가 9시 10분까지 수업이니까요. 10분 되면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